반갑습니다. 교감선생님, 교육혁신과 장학관 허경숙입니다. 오늘 아침에 폭우로 많이 힘드셨죠? 학교에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회 전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교육에도 다양하고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했듯이 교육청에서도 이전의 집합 연수를 비대면 회의, 영상 회의를 바꾸어 진행하였고 최대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도 스트림야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전영건 교육국장님을 영상으로 모시며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전영건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아이들 아마 등교할 때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교할 때도 우리 교감 선생님들 아이들 안전 문제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감 그 통합 연수는 지난해 이제 11월 달부터 한번 시작을 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연수를 하다 보니까 요즘 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고교학점제도 있고 그래서 회의 참석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그 달에 또는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또 교감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가서 또 부서별로 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하면은 오히려 회의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반응은 좋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통합해서 전달하고 또 학교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3월부터 계속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정학습 또 원격 수업 그 다음에 등교 개학 또 등교 개학에 따른 또 방역 업무까지 많은 일들로 우리 교감 선생님들께서 애를 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해 주신 우리 교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제 언론에 이제 하두가 뭐냐 하면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교육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환되어야 되는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나갈 건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존엄 중심이라든지 학교 자치 또 미래 교육 특히 이제 생태 환경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또 오늘 설명이 있겠지만은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앞으로 이제 이런 위기를 거치면은 어떤 새로운 기회로 삼고 미래 교육을 조금 앞당기자 이런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들께서도 아직은 코로나가 진행 중이지만은 각 학교별로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이용해도 좋고 또는 뭐 교무회의든지 간에 내년도 그 학교 교육 계획이나 이런 것을 구상을 하시더 예산도 마찬가지지만은 학교에서는 과연 포스트 코로나를 두고 교육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것을 좀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줄 수 있는 자리를 각 학교에서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양극화 된다. 즉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원격 수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그 중간고사 결과를 보면은 중고등학교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확연하게 격차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지도라든지 또 뭐 두드림 학교는 두드림 학교대로 또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이번에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된 이 학력 격차를 학교에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 나중에 아마 우리 중등 교육과에서 아마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교실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이제 318억을 들여서 한 30% 학교에 지원을 하지만 내년에는 나머지 한 700억을 투입을 해서 교실 환경을 바꾸고 그 교실 환경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어떤 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어떤 학교 자체 연수 또 교실 안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 학교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뭐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라든지 또 흡연 예방 또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좀 갑작스러운 그런 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좀 사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때그때 잘 대응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장마철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코로나가 쉽게 이렇게 물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그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은 더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화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조금 토론식으로 하려고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댓글로 교감선생님들 의견 주시면은 답변을 이 시간에 못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교감선생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방학하기 전까지 학사 일정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시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부산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자료는 시교육청에 탑재해 놓고 부산학교 지원 서비스에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6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해주실 우리 담당자와 또 질의를 해주실 교감선생님 3분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과 강은영 장학과님입니다. 네, 장학과님 이 손 흔드는 거 다 보이시죠? 예, 다음 미래인재교육과 윤혜정 장학과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학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교생활교육과 이영순 주무관님 화면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시설과 김형수 사무관님. 예, 교감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다음 포천초 권영민 교감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교무실 뒤에 칠판이 다 보이네요. 예, 다음 용문중 학교 고문숙 교감선생님. 교감선생님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네, 나중에 질의하실 때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지금 소리가,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교감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네.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제고 김형구 교감선생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교감선생님. 네. 예. 강은영 장학과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네. 예, 강은영 장학과님, 원격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또 학력 격차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학과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원격 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및 혹서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교감선생님 반갑습니다. 중등장학팀의 강은영 장학관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 날도 많이 더워질 텐데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회의 내용 중에서 중등장학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평가 관련해서 자료와 함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주로 중등에 관련된 것이고
일부 내용은 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력 격차 관련 내용입니다. 아까 모두의 국장님 인사 말씀에서도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연이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저하 및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중간고사를 치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청 관내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저희들이 몇 명 부탁을 드려서 중간고사 실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무작위로 이제 국영수 사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는데 원격 수업이 학생 간의 학력 격차에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나 학력 저하나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고민을 하시고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사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높아서 학습 결손에 대해서는 비교적 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격 수업이 하반기에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에 대해서 학습 결손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들을 교과별 협의회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방과후 수업과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고의 경우에 지난 5월 21일 날 학력신장 지원금 사용 기준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단위 학교에 학생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수익자 부담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에 부담을 10%로 최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단위 학교에서도 총 교부되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 학교별로 한 3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교부가 되고 있는데 교부되는 금액의 70%까지는 방과후 경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을 교육 격차 해소나 기초학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관련입니다. 중간고사를 치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정기고사가 끝나고 나면 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원격 수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민원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출제가 됐다든지 또 선생님들께서 이제 원격 수업으로 수업이 제대로 잘 되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시다 보니까 문항 전체에 이제 변별력이 낮아지는 이런 관련 등으로 해서 지금 민원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지금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전 연수를 하실 때 이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좀 문항 오류라든지 그 다음에 출제 지침에 벗어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교감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행평가에 부담을 선생님들이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평가 관련으로 수행평가 관련으로 특히 이제 훈령을 개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염병과 같은 이런 감염병의 전국적인 유행 등 지금과 같은 이런 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필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 지침으로는 전 교과가 수행평가만으로 시험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는 안내가 되었지만 그 수행평가를 안 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좀 낮춰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이 수행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계속 의견 개진을 하였고 그 결과 지금 교육부에서는 훈령 개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안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문이 내려오면 다시 학교에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혹서기의 수업 운영 관련입니다. 이제 곧 날이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 혹서기에 대비를 해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서 격주 또는 격일로 원격 수업을 좀 시행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원격 수업은 코로나19의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1, 2학년 대상으로만 격주 격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중학교는 한 90개 정도, 그다음 고등학교는 40여 개 정도가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부에 전 학년 대상으로 혹서기 때에 단위학교 재량으로 뭐 일주일이나 이렇게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지침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코로나19에 준해서 원격 수업을 이제 운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는 1, 2학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중3을 포함해서 고3은 지금 여러 가지 입시가 단면 과제이다 보니까 고3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3까지 포함을 해서 학년별로 격주 또는 격일로 원격 수업을 운영을 하셔서 혹서기에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실은 아까 모두에 제가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력 저하나 격차가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하니까 약간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고객지원실과 우리 교육청의 고객지원실과 당직실로 등교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오고 경보가 내리다 보니까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을 조정을 해서 등교 시간이나 아니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신 학교도 있고 예정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학교가 있는데 아마 그 학사 일정을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사전 공지가 되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안내를 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은 이걸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나 늦게 가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교육청으로 많이 문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과 같은 이런 날에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께 미리 좀 안내를 해주시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공문이 발송이 되어서 교감선생님들 이미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중등관리자 장학 역량 강화 연수를 8월 18일 날 해운대에서 중고 50명, 중교장 교감선생님, 고교장 교감선생님 각각 50명씩을 중고로 분리를 해서 장학 연수를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좋은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교장 교감선생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팀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교감선생님 건강관리 잘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학관님 자세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장학관님 그 안내를 해주시면서 교감선생님 세 분 중에 시위가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예. 홍대고 교감선생님 김현무 교감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 준비하시고 발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학력 신장 지원금 사용 기준안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비용으로 마이크 등 온라인 수업 및 학력 대비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 역량 강화, 그러니까 학력 신장 지원금 중에 교구나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처음에 10%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해서 변경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아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원격 수업이라든지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선생님들이 필요로 한 교구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라든지 선생님이 필요하신 원격 수업 진행이나 정규 수업 진행에 필요한
교구들이 있으면은 그 돈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만으로 평가 및 성적 산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추후 공문에 따라서 상세 안 난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공문이 늦게 오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공문이 안 내린 경우에 부산교육청은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수행평가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40%로 시행을 하던 것을 20%까지 비율을 줄여가지고 안내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수행평가를 사실은 이제 안 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시험을 안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일단 교육부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우리 교육청 자체로 수행평가 비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행평가를 비율의 문제이지 사실 안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10%, 20% 그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시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비율이 낮으면 선생님들의 부담은 조금 덜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교육부에 공문이 오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행평가 비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학관님, 예, 교감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이어서 미래인재교육과 윤혜정 장학관님을 모시고, 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및 학교 무선망 구축에 대해서, 예, 듣겠습니다. 장학관님, 제목을 보는 순간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블렌디드 러닝 앞에 부산형이라고 특별히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진앙정보팀 장학관 윤혜정입니다. 블렌디드라는 것은 그 면대면 수업과 이러닝이라는 두 가지 교습 방법의 특성을 혼합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부산형 블렌디드라는 말을 붙인 것은 저희들이 디지털 기기 그리고 첨단 에듀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함께 구축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그 교실 구축은 부산이 전국 최초이고 아직 다른 시도는 없기 때문에 부산형이라고 우리가 네임을 붙였습니다. 아, 네, 이제 잘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또 장학관님 이어서 오늘 연수 자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수업을 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지난 시간에 배웠죠? 태양계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이야기해볼 친구, 행성만 행성만 얘기해보자. 원희 얘기해보렴. 네, 오늘 제가 아는 것은 태양계의 뭐 크기를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과 3분의 1 빼기 1과 4분의 1. 자, 방법을 첫 번째 방법대로 선생님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풀 시간 줄게요. 자, 1과 3분의 1 빼기.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요. 그 다음에 뭐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1에서 1 빼면 뭐예요? 0이죠, 0.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 1과 3분의 1 빼기. 네. 맞습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시다. 잘했어요.
무슨 그림인지 맞춰봐. 아니, 그림이 없으니까. 브라질? 선두에. 다시 한번 볼까? 느끼와. 내가 3초 뒤에 답을 물어볼게. 자, 정답은?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석동이야. 포스터링이 마크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과 관련 있어. 오늘 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마크와 캐릭터와 그다음 정책 교재 관련된 수업을 자,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보이는 등각지성법을 따라서 우리가 직접 그려보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등각지성법에는 만나는 세 축의 각도가 120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그럼 여기서 기준축을 중심으로 기준축을 잡고요. 여기서 30도가 유지되게, 그리고 길이가 6입니다. 그렇죠? 길이가 6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만큼. 그죠? 그 다음에 반대쪽 30도로 길이가 4만큼. 하나, 둘, 셋, 넷. 길이가 4만큼. 그리고 기준축이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쭉 올라가서 이 축 세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도, 그리고 여기 몇 도요? 120도가 그려지죠? 자, 여기서 만나는 점, 자, 위로 4만큼 이동합니다. 맞죠? 4만큼. 맞습니까? 그리고 요 꼭지점과 만나는 점을 연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만큼이죠? 4만큼. 하나, 둘, 셋, 넷. 4만큼 올라간 지점과 이 지점을 연결합니다. 여기에 4만큼 올라가고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지점에서 4만큼 이동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만큼 이동한 지점과 여기를 연결하면, 자, 우리 등각지성법으로 육면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다고 그랬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 했습니다. 아까 봤어요. 무슨 거지? 자, 봅시다. 자,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여기 봅시다, 여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바람이 요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가죠? 그쵸? 그쵸?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고기압일까? 여기가 고기압일까? 위에 밑에가 고기압이다. 고기압이니까 선생님 H라고 쓸게요. H는 하이의 약자입니다. 여기는 낮으니까 로우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분대했죠? 아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있죠.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불어 들어갑니다. 이 다른 거 한 가지 봅시다. 이거는 지금 이 위성 사진입니다. 어디 가면 있을까요? 여기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여기랑 그 다음 여기랑 비교해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일까요? 여기가 밑에가 고기압일까요? 위에가 고기압이 되겠죠. 위에서 바람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해서 저기압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불어 들어와서 저기압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저기압이 되겠죠. 저기압. 여기도 저기압. 여기도 저기압. 고기압은 여기 혼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압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저기압이 파란색으로 표시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그 색깔이 그걸 나타내셨는데.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롤링을 했었는데 쌤 화면 보이나요? 네. 예. 자, 이제 지난 시간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이트에 가면 전쟁과 평화라는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한 다음에 가보면 붉은색은 대사고 초록색은 등장인물인데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서 등장인물이 몇 번 등장하느냐를 가지고 딕셔너리로 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군지를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프롤링을 하면. 그래서 자, 여기 잠깐 보면 괜찮아. 자, 앞에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문제는 더 프린스가 있고 더 프린스가 있는데 같은 주인공이죠.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먼저 전천이가 뭐가 필요한지 이거와 이거를 통일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통일해서 같은 빈도수로 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키는 등장인물 이름, 밸류는 빈도수, 등장 빈도수. 해서 이렇게 딕셔너리로 구성을 하는 게 최종 결과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교실에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칠판 그리고 에듀테크 기기가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단계별 온라인 LMS 구축으로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건데요. 지금 현재 학교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든지 혹은 단위학교 학습관리 시스템 LMS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 LMS는 교육부와 또 그 정보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문화 정착으로서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지원단을 구성하고 또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연구학교 5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22교를 운영해서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학교의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블렌디드 러닝 교실에 들어갈 기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초점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칠판이니까 반무사 화이트보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범랑 칠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터치 포인터 같은 이런 기기가 설치가 될 거니까 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러 캐스팅을 통해서 수업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밑에 보는 것은 사운드바인데 칠판 위에 부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교는 천장 위에도 스피커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교실 수업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작된 콘텐츠가
LMS 또는 교육용 플랫폼에 탑재가 되며 이것이 온라인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이 병행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칠판에 판서만 했던 것과 다르게 학습이 녹화되고 그 녹화된 학습 자료가 학생들한테 배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같은 이런 비가 많이 오거나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 때 또 온라인으로 학습이 송출될 수 있고 또는 교실에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실당 667만 8천 원이 내려갑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기 단초점 프로젝터에 400만 원, 그리고 범람 또는 스크린보드 설치에 117만 8천 원, 그리고 첨단 에듀테크 기기에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교에서 조달청을 통하거나 인터넷 또는 공문의 Q&A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행정실과 협조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2020년 칠판 교체 예산이 이미 지원된 학교는 이 금액만큼 차감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 사업기간 및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1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되고요. 2차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사업 대상으로서는 전체 초, 중, 고 특수학교 578교에 12,193학급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면서와 같이 초, 중, 고 특수학교에 1차, 2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 추진 일정과 안내는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이 7월 10일 날 그러니까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계획서 제출은 7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냐면 1순위는 칠판 교체 사업 대상 교이고 2순위는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3순위는 소규모 학교, 그리고 4순위는 소수희망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1차, 2차를 선정했는데 불구하고 학교별로 요새 전화가 많이 옵니다. 1차가 힘드니 2차로 해달라. 이런 희망이 있을 때 저기하게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1차 사업 추진 일정은 화면에서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11일 날 공문이 나갔으며 계획서 제출은 7월 24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연구학교는 모두 5교를 선정할 건데 7월 3일 날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는 2년 6개월 운영됩니다. 1교당 7억 1,44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과 따로 예산이 내려가는데요. 학생 및 교사용 1인 1 노트북을 그러니까 지원될 예정이며 또 연구학교는 일회성 수업 공개 등 수업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사항의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교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장 녹화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온 오프라인 혼합형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교실 환경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제출한 희망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며 학교에서는 교구선정위원회 또는 교육정보화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학교 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단위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칠판 교체 예산 지원의 경우에는 교실 칠판을 범람 또는 스크린보드 등의 형태로 바꾸는 경우에 해당 예산이 내려간 만큼 그걸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교실 대상으로 부산은 블렌디드 교실이 구축이 완료된 이후 예산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실 대상으로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교실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이 가능하며 가급적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교실이 구축되었을 때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이런 어떤 불만도 있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학교 무선망을 구축을 할 계획인데요. 이미 이제 저희들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전 학교의 무선망 교실을 사실식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기준보다 2년 정도 조기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학교 무선망을 신규로 98교를 이제 구축을 한다고 공문이 6월 달에 내려갔습니다. 초등학교 53교, 중학교 31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4교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상학교 전 교실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98교를 뺀 나머지 학교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향후 20년 내에 초, 중, 고, 특수학교, 일반 교실의 모든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상세한 사항은 향후 또 공문으로 안내하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교실이 구축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반에 동영상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진흥정보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학관님 잘 들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올려주시면 좋겠고 또 네. 나중에 회의가 끝난 뒤에 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과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 중에 질의하실 분, 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예, 교감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예,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선 현장 교사들의 의견으로는, 네. 현재의 교실 구축 요소로는 그 교사의 원격 수업을 촬영해서 송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화면이 이제 커지면 용량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에 따른 통신상의 트래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뭐 학원이나 방송에서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 그 수업이 양질의 화면이 제공하려고 하면 그 교사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는 카메라라든지 조명시설 또는 고용량의 파일을 압축해서 보내는 디지털 기기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전 교실 구축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추가 사업 계획이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교감생님. 아마 그 부분이 네. 굉장히 염려가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무선망 구축을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년 2월까지는 무선망 구축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정보원에서 서버 용량을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구상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들 이제 LMS를 따로 구성해서 별도로 구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원격 수업 전환 관련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이 울리죠? 아, 예, 학교에서 방송이 좀 학교에서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전교시에 쓰레기가 범죄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학교에서 좀 바쁘시죠?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교사 학생하고 학부모 간에 교육 공동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역량이 갖추어진 경우에 아까 우리 강은영 우리 장학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듯이 폭우나 폭설, 뭐 지진 등 생활 재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 시설의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학생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될 때 학교장 재량의 원격 수업 전환 이런 부분의 재량권 확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 좀 문의 내지는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간절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원격 수업 조례라든지 이런 걸 발의해서 곧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격 수업이라든지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 특히 또 온라인 수업도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아마 가을 되면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방안이 곧 내려올 예정이고 저희 팀과 그리고 또 중등과 협의해서 교육과정에 적용해서 이런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이 되었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는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학관님 또 교감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그 학교 생활교육과 이영순 주무관님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주무관님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정말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데 지금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시죠. 학교가 2학기를 준비해야 되는 업무로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2학기 때 추진돼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코로나19 및 흡연 예방 관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방역 물품 지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교직원 방역 물품은 1인당 3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미 7월 달에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 있고요. 교직원에 배부되는 방역 물품은 반드시 교직원 간의 내부 협의회를 통해서 방역 물품을 선정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직원 비말 차단 마스크는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직원 1인당 20매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비말 차단 마스크는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일정은 8월 말경으로 추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 고등학교 3학년 교원 분량은 7월 말경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마스크 사용 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 위생 마스크는 사용을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진에 있는 마우스 실드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런 이제 마스크는 조금 혼선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사용을 일부 허용도 하였지만 지금은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방역 인력 부분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희망사항을 받아봤더니요. 841개 교회 3,037명입니다. 예,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3,037명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될 것 같아요. 기간은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4개월간 지원될 계획입니다. 배정 인원은 7명 이상 신청한 학교는 일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 6명까지 신청한 학교는 신청한 인원 전원 배정할 계획입니다. 방역 인력이 학교에 배정이 되면 학교에서는 탈의실을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생 장갑,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학교 방역 예산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지원되는 기간은 2학기 분량입니다. 2학기 분량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량이고요. 지원 내역은 마스크, 손소독제, 접촉시설 소독제, 소독 티슈, 교직원 방역물품, 그리고 학교 방역 소독비입니다. 교직원 방역물품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반드시 교직원 간 협의를 거쳐서 3만 원 이내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있는 방역물품은 학교마다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먼저 학교에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점검을 해보시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방역 물품과 그리고 방역 인력 그리고 매일 관리되고 있는 증상자 관리 등 업무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학교에서는 이런 업무들이 코로나 담당자에게 모두 이제 분담이 되지 않고 적절하게 업무가 분담이 될 수 있도록 교감 선생님께서는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허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거리입니다. 네,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고요. 대상은 초, 중, 고, 특수, 각종 평생교육 모든 학교가 대상입니다. 이미 구군 조례로 지정된 학교는 제외가 되는데요. 기장군의 초등학교와 수영구 금정구 관내 학교는 이번에 대상에서 이번에는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정된 학교는 제외하고 이제 신규로 지정될 학교만 추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연구역은 2020년 9월 1일 날 지정이 되고요. 계도 기간이 3개월입니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를 거쳐서 20년 12월 1일부터는 부산시와 보건소에서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서는요. 금연구역을 홍보 현수막을 학교에 부착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은 부산시에서 학교 정문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 학교 정문에 부착하기 전에 협의가 가면 학교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코로나와 흡연 예방 관련 부분은 제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내주세요. 소리가 좀 작았다고 합니다. 네, 질문. 예, 권영민 교감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와 흡연 예방 관련해서 상세한 안내 잘 들었습니다. 후자에 절대 금연구역 지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담배 연기 없는 공간에서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지침 안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학교 앞 절대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러면 단위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감선생님. 학교에서는요, 먼저 금연구역 홍보 현수막을 학교에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직원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사항은 이제 시행되면서 부산시에서도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는 현수막 부착과 홍보 이 정도 협조해 주시고 또 부산시에서 안내 표지판을 이제 정문에 붙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시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제 학교 앞에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예, 주무관님, 교감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지금 시간에는 시설과 사무관님, 김형수 사무관님 모셔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공간은 학교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을 가꾸듯이 학교를 돌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2021 공간혁신사업 조기 공모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이 그 학교 공간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간혁신 사업을 꾸준히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맨 처음 언제 시작을 했죠, 사무관님? 예, 저희는 2017년부터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 오랫동안 해왔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도에 대한 조기 공모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환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학교에서 많이 힘드시죠? 저희들 교환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금 2019년도 공간혁신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을 했고 올해 2020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저희들 2021년 학교 공간혁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제보다 아마 교감님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패러다임이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른들이 설계하고 만든 공간을 학생들이 사용을 했다면은 학생들과 지금 교직원 선생님들이 학교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공간 주권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학생들과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 핵심 사업은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학교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 핵심 사업의 제일 주 핵심은 사용자 참여 설계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하여서 학습과 심, 놀이가 교육까지 연계되는 공간 재구조화 그리고 지역 주민 참여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 학교 시설 재구조와 관련된 사업이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절차를 보시면은 저희들 대상 학교 선정은 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모 들어온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학교 선정을 하게 되면은 단위 학교별로 사용자 참여 설계를 위해서 저희들 학교 공간 핵심 촉진자인 퍼실리테이터와 설계자를 저희들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참여 설계 준비 그리고 추진 협의회, 디자인 워크숍, 보고회 다 마치고 나면은 기본마 실시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저희들 이제 학교에서 최종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 도서를 각 지역 교육청 시설과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지원청 시설과에서는 공사 발주, 업체 선정, 시행, 준공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저희들 시설과에서 사업 평가나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보시면은 저희들 학교 공간 핵심 사업 자연사 참여 설계로 이루어지는 참여 설계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저희들 학생의 핵심 촉진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전 시험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대략적인 기본 계획안을 잡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간을 어떻게 꾸미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잡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한 이 공간 핵심 사업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 5월 달에 각 일선 학교에 저희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우선 학교 공간 핵심 사업 별별 공간 백서를 다 배부해드렸으니까 교환생님 학교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한 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간이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사례집을 같이 보내드렸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 핵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학교 공간 핵심 치시면은 이 학교 공간 핵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쭉 전국적으로 현황까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참조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년도인 2021년도 ing력단위 학교 공간 핵심 사업 통합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시설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통합 추진해서 학교 현장의 불편 해소와 사업 효율 제고를 위해서 개별로 추진되던 연계 가능 시설 사업을 일괄 통합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방향으로는 학교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ing력 단위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통합 추진함으로써 추진 시기 및 방식 등을 좀 일원화를 해서 학교는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공간 재구조와 사업 통합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ing력 단위 학교 공간 핵심 사업에 들어오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입니다. 학교 자율 공간 핵심은 대상은 유, 초, 중고, 특수학교 담당 부서는 시설과이며 독서환경 개선 사업과 예술교육 공간 핵심은 초, 중고 대상으로 담당은 유초등과입니다. 그리고 첨단 미래교실 초, 중고 대상으로 미래인재 교육과에서 하고 초등 여 놀이터 조성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미래인재 교육과의 담당 부서입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대비 학점제형 공간 핵심 사업의 특성하고는 미래인재 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일반계 고등학교의 중등교육과에서 진행해서 총 6개사 약 내년도에 100개 정도의 학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이 전체적인 사업의 총괄은 저희들 본청 시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 확보라든지 나중에 학교별 선정 결과나 거기에 따라서 학교 수나 사업비는 조금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상으로는 이 공문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후에 이번 주 중으로 저희들 단위 학교별로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월 30일까지 저희들 학교 지원 서비스 들어오시면은 업무 경감 마당에 있는 공무행 목적 사업 신청을 보시고 거기서 사업 신청서라든지 부설 법령 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공무행 목적 지정 사업 신청서 제출은 여기 업무 저희들 학교 지원 서비스에 보시면은 업무 경감 마당 공무행 목적 사업 신청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이 전체적인 사업에서 ing력 단위 부분에는 전체 한 실당 5천만 원씩 해서 최대 8실까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 교감생님 많은 이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공간 핵심 사업에도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관님 자세한 안내 감사드리고요.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권영민 교감생님이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감생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이라는 공간 혁신과 관련된 상세한 사업 안내를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 혁신 학교는 대부분 퍼실리테이터가 조력자로 선정되어 있고 공간 혁신의 비전문가인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의견이나 조언은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교육 전공자이기보다는 인테리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끔씩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나 시설 구축 시 안전 등의 요소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업무 담당자와의 입장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퍼실리테이터와 업무 담당자 간 견해차가 있을 경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관련 퍼실리테이터의 추가 인력 확보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교환생님 많은 관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간혁신 촉진자가 지금 올해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25분이고 올해 지금 진행되는 학교 수는 73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개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웨비나로 지금 실시를 했고 그리고 단위 학교별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본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원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조금 더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교감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안전기획과 이길재 장학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장학사님, 잘 들리십니까? 예. 안전기획과 장학사 이길재입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셨죠? 예.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 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학생들이 하반기에 갈 수 있나? 하반기에 수학여행 갈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사님 갈 수 있습니까? 현재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수학여행을 비롯한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은 전면 취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학사님, 지금 PPT 이제 보여주시면서 연수하실 건데 PPT 올려놓으셨나요? 공유? 네, 공유해 주셨네. 예, 그러면 장학사님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감선생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수학여행, 수련활동을 비롯한 모든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은 취소합니다. 여기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숙박형 수학여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수학여행 지원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지원비는 회수합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수학여행비는 올해 가지 못한 학년을 포함해서 2개 학년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받은 많은 질문이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여러 교감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위기 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모든 단체 활동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영상회의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위기 단계가 주의 또는 경계 단계로 격화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될 때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면 실시 가능합니다. 첫째, 개인위생 및 방역사항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관외 현장 체험 학습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운영해 주시고 교내 체험 활동 운영을 권장드립니다. 현장 체험 학습의 운영 여부는 여러 교감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책임하에 추진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계획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2020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교감 선생님께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시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장학사님 상세한 안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또 하반기에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을 하지 못한다니 많이 아쉬워하겠습니다. 네, 혹시 교감 선생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장학사님 하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구청 지원 체험학습은 갈 수 있나요? 라는 질의가 있네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기본은 지금 현재의 위기 단계가 어디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 단계, 경계 단계로 격화되었을 때,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학사님, 또 하나 질문 더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박형 체험학습을 지원받았는데 반납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하시겠네요. 장학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자로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 공문을 보시면, 요 반납과 관련해가지고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통합사업비로 내려가 있거든요. 통합사업비는 감교부를 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그 학교 통합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회수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비는 지금 추진되어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회수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학사님. 또 회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질의가 있으면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2020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교직원 누구나 교육청 모든 기관의 학교 시행 공문에 대해 친절한 공문서 생산을 위한 점검사항 10항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부산학교 지원 서비스에 등록하면 공문 생산자가 직접 답변함으로써 공문서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추진 내용은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모니터링 기간은 7월 20일부터 연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친절한 공문서 생산을 위한 점검사항 10항목이라는 리플렛을 학교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교감생님 보셨지요? 절치선을 중심으로 접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교육청 담당자들은 수첩 맨 앞에 붙여놓고 공문을 생산할 때 사용하고 있답니다. 친절한 공문서 생산을 위해서 점검사항 한 항목 한 항목 챙겨가면서 작성하고 있는 점 교감선생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문 모니터링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을 보시고 불편한 사항을 미준수 내용이라든지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부산학교 지원 서비스 업무 경감마당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코너에 입력하시면 우리 교육혁신과 학교지원팀에서 담당자가 공문 생산자에게 펜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문 생산자는 답변을 하게 되고 또 모니터링 일로부터 10일 이내 답변하는데요. 이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문 생산자도 또 학교에서도 부담 없이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접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포털 오른쪽에 부산학교 지원 서비스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하단에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을 클릭하시고 로그인은 나이스 인증서로 바로 접속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테스트해 놓은 화면이 있는데요.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공문서 점검상 10항목 중에 미준수 내용을 입력한 후에 등록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을 공문 제목을 클릭하면 그 완료라고 답변 처리가 뜨고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공문 중지하고 끝내고, 그지? 네. 예.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공문, 예. 이렇게 공문서 작성에 친절한 공문서 작성을 위한 점검사항 10항목 리플렛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절치선 따라 딱 접으셔가지고 우리 담당 장학사님들은 이렇게 수첩에 앞에 이렇게 딱 펴놓고 공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늘 살펴보면서 공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공문 내용 이해가 어렵습니다. 좀 더 친절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기간을 좀 길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거든요. 우리 장학사님들과 교육청 근무자들은 공문이 얼굴이다. 또 생산자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친절하게 안내하고자 하지만 혹 불편 사항이 있으면 공문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란에 질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문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교감생님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의 후에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회의 종료 후에 질의는 부산학교지원서비스 묻고 답하기에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연수를 마치면서 포천초 권영민 교감생님, 또 국제고등학교 김형구 교감생님, 운봉초 교감생님 세 분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